사셨어요? 네. 저도 샀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2억. 근데 제가 알기로는 14채로 연락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규제 특례 상품일 때가 더 맞죠? 좋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 네.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사는 이유, 그러니까 오른다고 생각해서 살 텐데 왜 오른다 생각하세요? 결국은 뭐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지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뭐 수도권 아파트, 뭐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 뭐 네네. 많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공감해서 또 말씀드리면 결국 투자금이 한정돼 있고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이미 비싸져 있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안 오른 거. 그 안 오른 거에 돈을 내가 넣어놓으면 사실 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게 갑자기 뭐 1억을 갑자기 전세금을 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1인 가구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 1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게 어쨌든 특히 여성분들은 오피스텔 그런 보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 근데 그 수요들이 보통 이제 일자리 가까운 거를 본다면 그게 거의 이제 뭐 일자리가 많은 동네. 그러니까 저도 보는 게 딱 서울에 중구, 영등포, 뭐 강남. 제가 최근에 신촌도 대학가 주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촌, 네. 프루지오시티 2대 프루지오시티인가 이름이? 아무튼 신촌역 사셨어요? 네. 저도 샀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2억 이렇게 3천에 샀는데. 예, 아무튼. 네. 이렇게 그런 쪽도 많이 사신다. 네. 일자리.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수요가 있는 곳. 우리가 그죠. 애매한 막 여기랑 멀고 막 빌라 있는데 원룸 오피스텔이 있다면 그런데 굳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결국 일자리 수요를 빨아오려면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되고 회사랑 가까워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 원룸 자취 수요. 그렇죠. 왜냐면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좀 이제 경쟁 능력이 되면 오피스텔도 보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 그래 이제 알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오른다. 근데 몇 채를 그럼 사신 거예요 지금? 제가 계약 진행 중인 거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걸 세봤어야 되는데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몰라요. 저도 아니 몇 채인지 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0개가 넘어가면 이걸 내가 기억하고 막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4채로 알고 있어요. 계약 진행 중인 것까지 그래도 많이 오피스텔만. 사셨다. 와, 진짜 많이 사셨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조금씩 했으니까 요즘 이제 막 많이 하시는 분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죠. 3년 전 이때부터 14채 꾸준히 모아 오셨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분당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한 제가 5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이제 정자예요,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그거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할 때는 몰라요. 근데 모르잖아요. 작년에는 이게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왜냐면 제 생각에 이제 전세가 먼저 올라가고 이게 밀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갭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따라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진짜 그냥 전세가가 밀려 올리는 거는 진짜 정말 이제 실거주도 아니야. 실수요자 이런 거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투자자들도 많고 그렇죠. 추가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구독자분 만나면 언제부터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냐. 네. 부동산에다 물어보면 정권 바뀌고 4월부터 5월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원룸 오피스텔이 뜨겁더라고요. 네. 주택수에서 뭐 소형은 빼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매물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피스텔 많이 사셨는데 얼마나 오를까? 그러니까 금액대가 맥시멈 100%. 몇 년 동안 오를까?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시장이 이제 정말 실수요자는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시장은 사실 그 외에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언제가 되냐 제가 예견은 할 수 없지만 이 정책이 지금 어쨌든 계속 풀리는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파트나 이런 거는 계속 좀 안정기를 찾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대출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빠지면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에 메리트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취득세가 다주택자들은 투자할 때 12%를 내야 되는데 진짜 이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다시 1.1%가 된다면 굳이 4.6% 오피스텔을 볼까?
거기에 플러스 대출도 똑같이 오피스텔이랑 70% 이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규제 틈새 상품일 때가 더 맞죠.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가치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원래 가치로 올라가면은 스탑할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네. 정책적인 측면이 그쵸. 특혜가 끝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이게 정치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180석 깨지면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동안 오피스텔이 안 오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떨어진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게 좀 더뎌질 수는 있겠죠. 투자자들이 덜 들어올 거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많이 이제 하고 계시고 지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유일하다고 보니까 그렇죠. 네. 갖고 있는 돈을 그냥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게 뭐 인플레이션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100번 오피스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 그거잖아요. 전세라는 것도 네. 전세 가격이라는 것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영이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네. 결국 그거에 따라서 같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랑 만나는 순간 또 이거 밀려서 올라갈 거고. 그렇죠. 사실 그죠? 지금 갭이 거의 뭐 없거나 1000갭 이러니까 네. 2%만 그 전체 매가에서 올라도 맞아요. 바로 그냥 수익권에 들어오는 네.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거든요. 좀 약간 사다리님이랑 포지션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저는 네. 팔 생각을 안 하고 가져가거든요. 그거 다르다. 저는 전세가 5%만 계속 올려받아요. 어. 물론 그게 시세가 뭐 1억이 올랐는데 네네. 저는 이제 임대 사업자니까 네.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네네. 5%밖에 못 올리긴 하는데 전 그걸로도 너무 좋은 거고 나름대로 그게 리스크 헤징이기도 해요. 전세가가 만약에 빠졌을 때 전 이미 싸게 주고 있으니까 돌려드릴 게 제 돈으로 드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세가를 받으면서 저는 가져가고 있고 좀 장기 투자로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사보기만 하고 양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여지껏 네. 매도를 해보신 예. 적이 없어요? 항상 전세가를 워렌 버핏인데? 그러니까 제가 산 데가 뭐 정말 지방에 뭐 오피스텔 이러면은 이게 네.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제가 한 데들이 다 어떻게 보면 땅 자체는 엄청 좋은 데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좋아질 동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양도세 두들겨 맞으면서 팔아야 되나? 어차피 중과 맞고 뭐 하고. 저는 이제 투기꾼이라서 2년 먹고 빨리 날라야지 이래 다른 데로 갈아타고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자산간 옮겨 타기를 많이 메뚜기처럼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투자를 하는 관점이라면 그렇죠. 더 좋죠. 근데 제가 만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나 이거 안 팔아도 괜찮아. 지금 너무 싸서 월세 수익료만 받아도 그거 괜찮다. 월세로. 월세만 받아도 이거는 손해볼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경장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는지. 책을 네네. 이미 이제 작년 12월에 출간을 했고 네. 그거는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경매도 종류가 많잖아요. 아파트, 특수경매, 빌라, 오피스텔. 저는 그런 상품에 집중하기보다 소액으로 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오피스텔이고 작년 뭐 대출 규제가 없을 때는 제가 뭐 빌라나 아파트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이제 어쨌든 경매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네. 그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최근에. 예. 그런 것들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좀 소액 위주로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가르치시는 내용이 투자를 가르치시는 건지, 네. 뭐 경매 권리 분석이라든가 특수물건 돈 되는 건 다 하는데 특수물건 안 합니다. 그 리스크까지 짊어지지는 않으려고요. 좀 오래 쉬운 걸리더라도 쉬운 거. 안전한 거 위주로. 왜냐면 그 안전한 것도 돈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특수물건만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그걸 해야겠지만 안전한 물건도 돈 벌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네. 아시겠지만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만 다 받아가시면 그렇죠. 안전한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단지 빨간 글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률이 조금은 그렇죠. 내려가니까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유찰이 안 된 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덜 눌러보니까 유찰 안 된 거 위주로 또 보고. 그러니까 안전한 것 중에서 좀 사람들 눈에 덜 띌 만한 그런 틈새를. 제가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네. 인터넷 강의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하는 것도 있고 광교에서? 아니요 그 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교대에서? 네, 교대에서 강의장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홍보로. 이렇게 홍보를 도와주신다고 다 알면서. 저 감사합니다. 몰라가지고 네. 정말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기 화면을 보시면서
아, 예, 예. 따라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